앞으로 학군이 한 10년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능을 보는 세대가 앞으로 10년은 한 40만 대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의 입시 체제라든지 지금의 어떤 교육 틀이라든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나마 지금 체제에서 뭐 원하는 학교로 가려면 학군 좋은 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10년 정도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군이 계속 좀 의미를 가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학군 지도의 저자 심정섭입니다. 저는 대치동이나 강남에서 20여 년 정도 입시 지도를 하다가 좀 이런 입시로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가 대비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문제의식도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자녀교육서도 쓰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같이 했었는데요. 자녀교육 강의를 이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서 이제 질문을 받고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앞으로 문제집 푸는 공부보다 지혜교육이 더 중요하고 특히 뭐 인공지능 시대 요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되나요? 목동으로 이사 가야 되나요?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네. 저는 사실은 그런 뭐 환경을 바꾸거나 그런 것보다 아이의 내공이라든지 공부 그릇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걸 입시 현장에서 오히려 더 많이 느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환경을 바꿔주거나 뭐 사교육을 붙이거나 이런 부분에 사실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걸로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초등 5, 6학년인데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은 걸 보고 그럼 좀 부동산 공부를 좀 해서 좀 이런 그 궁금해하시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 한번 책을 써봐야겠다라고 기획했던 게 이제 2016년.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2016년이 부동산 막 상승장 이제 서울 수도권이 오랜 침체기를 이제 뚫고 이제 상승장으로 올라가는 시기여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이 알려지면서 제가 사실 입시나 이제 영어 선생님이기도 한데 그쪽보다는 이제 학군 전문가로 새로 어떻게 보면은 니치 마켓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책이 점점 두꺼워졌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책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두께가. 네. 굉장히 지금 처음에 한 300페이지로 시작했다가 900페이지인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800페이지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업데이트된 상황도 있고 현장에서 계속 피드백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 지방에 강연을 가고 그러면 선생님 사실 우리 지역은 이래요. 이런 게 고민이에요. 또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쌓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모아서 지금 이제 책으로 한번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니치마켓을 찾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진짜 다른 분들은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부동산 쪽에서는 네. 굉장히 입지의 한 요소로 네.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시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교육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교육 쪽 전문가들은 부동산이나 경제 실무를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그때 제 주변에 제가 텐인텐이라는 우리 재테크 카페에서 네. 사교육비 경감 칼럼을 쓰고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도움도 받고 또 다른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이라고 하는 그 좀 사이트하고 또 인연이 돼서 같이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한번 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책 제목이 대한민국 학군 지도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학군 단순히 네. 여기서는 이제 학군이 그 교육만 다루는 게 아니라 부동산까지 연계돼 가지고 네. 이제 국내 최초 학군 투자서 네. 예,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대장 아파트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학군이 좋은 지역은 학군 아파트랑 같이 맞물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네. 또 그런 생각이 현실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조금 더 다른 면이 있기는 한데 그런 약간 신화가 있잖아요. 학군 좋은 데는 지금 같은 부동산 조정기에도 잘 안 떨어진다. 가격 방어가 잘 되고 또 전세 수요도 굉장히 꾸준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내 집 마련 그다음에 뭐 똘똘한 한 채 차원이라고 그러면 학군 좋은 아파트에만 그냥 갈아타기를 하셔도 충분히 그런 노후 대비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되는 측면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 사랑받는 베스트셀러로 이번에 이제 최신 개정 증보판 네. 3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까지. 네.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뭐 네. 강남, 서초, 네. 뭐 대치는 당연한 거고 네. 잠실, 송파, 목동, 중계, 분당, 송도,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네. 그냥 전국구를 다 전국을 망라하셨군요. 다 답사를 하고 그때 제가 답사를 하셨어요? 예,
수업을 좀 줄이고 와. 전국을 다 다녀보지 않고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데이터만 보고 사실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와. 1년을 한 2016년도 1년을 책 쓰는 데다 투자해서 발로 걸어 다니면서 현장의 분들이나 선생님들 또 뭐 학원 관계자들이라든지 또 뭐 그 지역의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한번 만나 뵙고 피드백을 받아서 한번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여기 보니까 표지에 서울대 의대 명문고 입결 네네. 분석, 그러니까 네. 입시 결과 분석인 입시 거죠. 결과죠. 네. 그다음에 전국 100대 명문 중 명문고 네. 입결 분석, 네. 우수 학군 배정 아파트 리스트, 네. 네. 그리고 지역 인재 추천 학군, 네. 천안, 익산, 전주 뭐 이렇게 해서 요즘 의대가 좀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사 가기 전, 집 사기 전 진짜 필독서 같은데요. 네네. 네. 그럼 이사를 진짜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내 집을 사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좀 가격 방어도 되고 좀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지역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셨을 때 네. 한번 이 학군이라고 우리나라 입지가 보통 4요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직장하고 가까워야 되는 직장 교통, 직주 네. 근접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가 학군이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편의시설, 네 번째가 자연환경, 이게 입지의 4요소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학군이 굉장히 독특한 네. 사실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군 좋다고 그러면 그럼 선생님이 말하는 학군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 신도시 이제 새로 생겼는데 아파트들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도 생기고 학원가도 생기고 있어요. 우리 지역 이제 학군 좋아지겠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학교가 있고 초중 학원가를 만들기는 쉽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군이 좀 명문 학군이나 아니면 부동산 조정기에도 가격 방어가 되고 좀 그런 학군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려면 초등 5, 6학년 때 이사를 걱정하지 않고 중고등 6년을 쭉 살 수 있는 지역. 그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나오죠. 그 대부분 우리 인근 서울 수도권만 해도 사실 분당이 이제 일개 신도시에서 제일 그 선호되는 그런 학군이긴 한데요. 분당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특목자 사고가 안 돼도 갈만한 일반고가 전국 100위권 일반고가 한 5개, 200위권 일반고가 한 5개. 그러니까 어느 학교로 배정받아도 그냥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있거든요. 한 200위권 안에 들면 되는 건가요? 전국에 한 1,700개 정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전국 한 200위권 학교가 어느 정도 면학 분위기도 있고 입시적으로 한번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가능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특목 자사고랑 그 일반고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300위권 이하 학교들은 서울대나 의대를 노리는 최상위 학생들은 남아 있어요. 그 학생들은 내신을 좋게 받아서 내신. 그런 수능 최저만 맞추면 내가 서울대 지역인재 전형도 지역균형 전형도 될 수 있고 의대도 그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기회들이 열리니까 남아 있는데 그 학생들을 받쳐줄 상위권, 중상위권이 다 특목 자사고나 100위권, 200위권 일반고로 다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중하층이 없으니까 중하층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학교 면학 분위기, 또 선생님이 수업할 때 나갈 수 있는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니까 그 점점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가. 그래서 이제 뭐 특목 자사고를 최소한 줄이려고 그러는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계획들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현 체제가 이제 유지되는 체제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에 그런 100위권, 100위권 일반고나 아니면 좋은 특목 자사고를 갈 만한 중학교가 없다라고 하면 과연 여기서 중고등 6년을 우리 애를 교육을 시켜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사실 교육적으로 생기는 거고 교육적인 거 플러스 또 하나 이제 정서적인 부분도 있죠. 우리 아이들이 좀 안 좋은 아이들하고 좀 면학 분위기가 안 좋거나 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사회 정서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이제 당면한 교육적인 니즈가 있으니까 학군이 좋다라고 하는 명문 학군에 계속 몰리게 되고 그게 이제 부동산적으로는 중고등 6년을 거기 사는 거잖아요. 한번 이사 가면 거기서 한 뭐 6년에서 8년을 산다. 그럼 그 수요가 계속 받쳐주는 거죠. 유초등은 맘만 먹으면 좀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아버님 직장이 뭐 바뀐다든지 지방 발령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 같은 데 가서도 사실 그 혁신도시가 일자리는 생겼는데 유지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군이 안 좋으면
엄마하고 애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리턴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아빠만 거기 기러기로 그럴 것 남아 있고 같아요. 이렇게 되는 좀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학군이 참 애증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죠. 되게 소장님께서 짧게 네.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명확한 네.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아요. 중고등 6년을 한 곳에서 살 수 있는. 네. 그러면 그래도 5, 6학년 이때는 네. 좀 준비를 보통 해야 대부분 되는. 그렇게 들어오니까 현실적으로 학군 이주가 되면 한 10년을 그 지역에서 사시는 셈이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냥 새로 생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생기니까 유초등 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몇몇 수도권 신도시는 유초등의 천국이라고 불린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아이가 공부가 되거나 뭐 그러면 자꾸 그 옆에 있는 명문학군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학군이 부동산에서 계속 의미를 갖는 게 되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 저출생 상황인데 지금이야 이제 수능 보는 애들이 한 40만 정도 되는데 요즘 태어나는 20만 되잖아요. 학교 출산율 0.78. 전 세계 최저. 진짜요. 그 초등학교 심각한. 보니까 막 입학하는데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네.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학군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 답도 지금 머릿말 부분에 좀 넣었는데 앞으로 학군이 한 10년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0년은. 왜 그러냐면 지금 수능을 보는 세대가 앞으로 10년은 한 40만 대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의 입시 체제라든지 지금의 어떤 교육 틀이라든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나마 지금 체제에서 뭐 원하는 학교로 가려면 학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10년 이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들 줄어들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그냥 대학 가느니 우리 애는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본인이 좀 행복한 삶을 어차피 그리고 대학을 나와도 지금도 사실 취업이 거의 안 되는 시절인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더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굳이 우리 애가 공부 쪽으로 아닌데 뭐 그렇게 푸시할 필요가 없다. 비싼 거주 비용하고 사교육비를 감당하면서 학군지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뭐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너무 인구가 줄면 아이들 그 취업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일본은 일자리 많다고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10년 이후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앞으로 10년 정도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군이 계속 좀 의미를 가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도 이렇게 신문 보면은 의치대, 의치대에 굉장히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예를 들어 뭐 공대 합격하고 지방에 있는 의대로 간다. 의대로 간다. 그 포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도 10년 후에도 약간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의치대로 좀 집중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치대는 남아 있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은퇴도 없고 본인이 개업도 할 수 있고 한국 사회는 독특하게 의사 선생님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지위, 존경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엔지니어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영재고 뭐 이렇게 과고 가가지고 엔지니어가 됐어요. 근데 그 분야가 뭐 내가 하는 일들이 인공지능에서 대체가 된다든지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이제 중간 정도의 프로그래밍 하는 정도면 이제 뭐 쉽게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아니면 또 회사가 힘들어져서 우리도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사전 영상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잖아요. 이게 판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노키아에 내가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스마트폰 세상으로 바뀌었어. 삼성하고 그러면 노키아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는 우리 회사는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엔지니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은 개업하시면 되잖아요. 나름대로 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이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약에 특히 뭐 치과 의사 선생님이나 직접 손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기계가 또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심리 상담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영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의대 선호도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후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우선 얘기는 하셨는데 의치대는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동산 조정기 지금 약간 이제 하락기잖아요. 그 학군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나요?
지금 보통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전히 계속 같이 떨어지죠. 아, 떨어져요? 예, 지금 뭐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는 한 20-30% 떨어지고 있고 전세는 그래도 계속 들어오는 수요가 있으니까 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쵸. 전세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제가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우리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군 아파트가 도곡 렉슬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3,000세대, 3,002세대고요. 근데 작년에 겨울방학 2021, 22 겨울방학 때 12월 1, 2월에 전월세 거래량이 172건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2월 그다음에 1월, 2월 겨울방학 이제 끝났지 않았습니까? 네. 겨울방학 시전에 전월세 거래량을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94건이 됐어요. 줄었네요. 78건이 감소했고 감소 비율은 45.3%. 근데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도 사실은 목동 정도의 전세 금액으로 한번 대치동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 지금 음마아파트 전세 가격이 30평형대 기준으로 한 5, 6억대까지 내려왔거든요. 6, 7억 이상의 그 정도 하다가. 근데 작년에 겨울방학 때는 359건의 전월세 거래량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179건으로 180건 감소해서 50.1%가 감소했어요. 그 대치동이 반이 거의 줄어든 상황. 이건 굉장히 의외거든요. 근데 목동 5단지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23.4% 줄었고 분당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그 순회동의 푸른마을 아파트 단지 있거든요. 여기가 한 10.9% 줄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좀 질적으로 분석하고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좀 재밌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 드린 설명은 사실 분당 같은 경우는 주변에 용인수지라든지 광교라든지 영통이라든지 동탄에서 특목 자사고나 비평준 일반고가 최상위 일반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고등학교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 학원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그 분당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아마 옮겨야겠다. 가격도 한 뭐 1억 정도 더 전세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월세도 좀 뭐 얼마 올려주는 차원에서의 교육 차원에서 가야 된다는 차원은 많이들 옮기신 거죠. 근데 이제 대치동으로 오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만약에 렉슬 같은 조금 새 아파트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전세 비중이 한 10억대 거의 되고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지역에서는 감당하기 좀 힘든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음마아파트라든지 이런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로 많이 들어오는 수요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경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고 또 다들 위축돼서 많이 안 움직이니까 옮길까 말까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안 움직이는데 또 옮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대치동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거든요. 우리 애가 생활비도 그렇고 우리 애가 거기 가서 견딜 수 있을까? 여긴 너무 치열하지 않을까? 분당 정도면 이 정도 좀 긴장감을 갖고 하면 공부를 해볼 수 있고 그런데 대치동, 목동은 너무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염려도 있던 차에 지금 주변에 금리도 안 좋고 경제 상황도 좀 그렇고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지는 측면도 있죠. 지금 이게 전세가 나가야 팔려야 내가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거래량이 다 얼어붙어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실 있어서 그 대치동은 이 전월세 거래량도 좀 반토막 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요 통계를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보고 난다면 학군지는 그 조정기에도 안 떨어져요라고는 성급한 일반화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군만 고려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군은 입지의 한 요소거든요. 근데 조정기에는 같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상승기에는 상승 분량에 불을 지르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장작 더미는 아닌데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학군이 굉장히 많이 한다. 그렇게도 정리를 해보시면 불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부어봤자 불은 타오르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막 불 붙은 이제 불장이에요. 그 불장을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교육 학군 거기다가 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상승하는데 학군까지 좋다. 이러면은 그 아파트 상승률이 굉장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선생님 이건 여담이긴 한데 그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외관을 보니까 진짜 허름하고 조금 한편으로는 와 이게 강남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로도 기존에도 이렇게 학군을 위해서 그런 생활을 감수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1년에 359, 400건에 가까운 전월세
거래량 거의 매매에서 본인이 사는 저기는 좀 너무 적거든요. 비싸니까. 매매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투자 재건축 목적으로. 대상으로 뭐 하시는 부분이고 본인이 매매해서 그 집을 사는 분은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전월세로 근데 학군 수요로 사실 오게 되는 건데 저도 처음에 좀 그 대치동 도곡동에 좀 살았거든요. 제가 대치동에서 20년 이제 뭐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 살았는데 가장 제가 수원에 있는 아파트 살다가 이제 거기로 이사를 한번 갔었는데 지하 주차장이 없고 주차를 2열 3열 이중 주차 해야 되고 물을 틀면은 배관이 오래돼-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 이렇게 좀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인간은 놀라운 적응의 동물입니다. 2열 3열 주차가 될까 했는데 살면 돼요. 그 안에서 또 그런 또 불편함 대신에 또 감수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계속 그런 학군 수요들은 좀 있는 거더라고요.